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와 미국, 중국, 전 세계 이슈를 한눈에 바라보는 이현승의 스모큰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도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진행한 이 FBI 작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BI가요 지금 오퍼레이션 게이트키퍼라는 게이트키퍼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 작전이 뭐냐면 중국이 AI 칩, 엔비디아 칩 5천만 달러어치를 밀수하려던 것을 FBI가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 FBI가 잡아낸 내용 중에 이 중국이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요, 참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미국이 첨단 AI 칩을 중국으로 불법 밀수하려던 대규모 네트워크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요 5천만 달러 상당어치의 엔비디아 GPU를 압수를 했습니다. 기소된 인물은요 중국계입니다. 43세 알란 하우스고요. 텍사스 미주리 시티에 거주하고 있고 하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10일에 유죄가 판정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사이에 2,600만 달러 상당어치의 1억 6천만 달러 상당어치의 엔비디아 GPU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천만 달러 상당어치를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FBI가 그리고 판결을 받은 게 판사가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때렸습니다. 또한 이 사람과 함께요. 자, 버지니아 스털링시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입니다. 이 사람도 중국계인데요. 벨린 웬이라는 58세 중국계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11월 28일 날 체포가 됐고요. 미국의 자회사인데 중국의 대형 IT 기업의 CEO입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개혁 법안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체포가 됐고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요. 43세의 통공이라는 또 다른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고요. 2025년 10월 3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전주죠, 바로. 그래서 뉴욕에 본인 소유의 기술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밀수하는데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 중국으로 밀반출한 물품이 엔비디아의 이 GPU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사실 칩이 매우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지금 중국과의 이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하면서 엔비디아 칩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지 말아라 이런 조치까지 또 취하면서 엔비디아의 칩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메모리 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칩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이 성능까지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엔비디아 칩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중국의 이런 미국의 이중국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정부를 도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들이 했던 수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이분들이요 서류를 위조했어요. 선적 서류를 조작해서 물품의 실제 성격과 수령인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물품은 뭐 엔비디아 칩인데 이걸 다르게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수령인도 만약에 중국 정부였는데 뭐 일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칩에서 엔비디아 라벨을 제거한 후에 샌드크랜이라는 가짜 회사명으로 이제 재라벨링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허위 물품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세관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저희가 수출을 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물품을 수출한다고. 이거를 GPU로 신고를 안 하고, 왜냐하면 GPU를 신고를 하면은 세관이 더 엄격하게 이제 그 검사를 하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칩은 지금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허위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관에서 저희가 이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의 고객이나 라이센스에 대해서 명시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이제 규정을 피해 가려고 저 미국 고객이나 라이센스 명시가 불필요한 국가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다는 내용을 안 쓴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홍콩이나 다른 3국을 이제 경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화인 자체를 또 홍콩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FBI가 그래도 다행히 이걸 적발해냈고 세관 당국과 협조해서 적발을 하면서 이런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 칩들이 AI 우의 핵심 요소들이고 특히 중국 같은 거는 이게 현대 군사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칩들을 원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칩을 가져다가 상업적이나 다른 뭐 국가의 경제 발전에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모두 군사의 운영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군사 운영에. 그래서 이런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수시로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과연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뭐 SK라든지 또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칩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들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선 놓고 이렇게 바라만 보겠냐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을 유출하고 자신들이 미국에서 얻지 못하는 걸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집권 세력은 또는 이제 집권당은 중국에서 중국자만 나와도 말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혐중이다. 또 중국 그 뭐 국기에 대해서 또 시위를 하는 것도 또 무슨 뭐 특정 국가에 대한 이제 혐중이고 또 이 관광객을 줄이고 뭐 대한민국에 저해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쉴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반미 활동은 매우 정당한 활동으로 묘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합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을 중국에 대한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주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본인들의 기술력뿐 아니고 나라 전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BI가 했던 이제 이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할 거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자, 미국에 맡기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중국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 오늘 중국 관련된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